KF-21 부품 국산화 독자 생산. 국산 전투기 200대 실전 조립.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자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깜짝 놀랐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다.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도입하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양산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역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2일 61조 5,878억 원 규모의 2025년 국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59조 4,244억 원보다 3.6% 늘어난 액수다.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 예산 증가율 3.2% 보다 높은 3.6%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의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웃돈 건 국방과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 60조 시대 5세대 스텔스 도입. KF-21 본격 양산.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삼축체계와 관련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차 도입분에 3조 2,076억 원이 배정됐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20대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올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우리 군은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F-35A를 포함한 전투기 20여 대가 비행 훈련을 했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두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L3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 구축에는 1조 5,326억 원이 투입된다. 또 특이묘단 전력 보강 등 대량 응징보복 전력에는 6,249억 원, 군 정찰위성 사업, 425사업 등 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3,069억 원이 배정됐다. 다만 지휘정찰 사업에 배정된 총 금액은 425사업 등 주요 사업이 종료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난해보다 약 21% 줄었다. 내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1조 1,495억 원이 배정됐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에 따라 추가로 필요해진 약 5천억 원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3조 5,166억 원이 투입된다.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병사 봉급 인상과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 수준을 향상하는 등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전투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25만원 인상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 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포함하면 병장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 또 동원 미지정 1에서 4년차 예비군에게는 4만원의 훈련 참가비, 작게 훈련에 참가하는 5에서 6년차 예비군에게는 6천원의 교통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2박 3일간의 동원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만 훈련 참가비 8만 2천원을 지급했다. 눈에 띄는 건 군인 가족과 초급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 7,863억 원으로 49.5% 증액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초급 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으로 6,048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새로 확보되는 관사 432가구 전량을 국민평형, 전용 85평방미터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총 1만 3,460호의 간부 주거시설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300스코어 보드 국방이 육해공군 병력 급감, 겨야 안보 위기에 똘똘 뭉쳤다. 17에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해병대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 중견간부 처우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 간 충돌은 거의 없었지만 입장 차이가 컸던 주제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여야 간 일부 고성이 오갔지만 파행하지 않은 배경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진행도 한몫했다. 성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을 보장하면서도 자신이 준비해온 질의는 위원장이 너무 길게 하면 주책이라며 서면 질의로 대체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해군이 우리 해역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거론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미래 어젠다, 의제를 제안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70여 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군이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고 병역자원 감소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여전히 경계작전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병역자원 감소로 4단급 신병교육대대가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해 제2의 논산 육군훈련소 개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해군에는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한강하고 해도를 넘겨준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침투 전술 등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군력 증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군의 병사와 간부 획득률이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비판적인 질의를 다수 준비했음에도 육해공군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선보였다. 국방부 국감 때 지적한 군 급식 개선과 초급 중견간부 처우 개선 등의 복지 증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간부 지원율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관련 질의에 절박한 심정기라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못해도 참관단은 보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노고에 감사하다면서도 블랙이글스의 주둔지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공론화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준비된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시의적절한 질의로 다양한 토론을 이끌었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육군 등도 최소한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특수부대 등 병력 1만 2천 명을 우크라에 보냈다는 추정이 나온 만큼 우리 군도 현장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 의원은 육군 사관학교와 삼사관학교 통합,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두 개의 학교가 합쳐질 경우 장병 육성 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미래 대비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미국식 전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해군 조종사 113명을 각각 수억 원 들여 양성했는데 59명이 전역한 문제를 짚었다. 59명이 나갔을 때 해군의 손실은 약 1,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59명에게 연봉 5천만 원씩 올려주면 이보다 적은 600억 원만 든다며 국가적으로 400억 원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공군에도 조종사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같은 해법을 제안해 관심을 받았다. 황 의원은 또 군인들의 자녀 교육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군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85%가 정부의 군인 자녀 교육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점을 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군대 내 인명사고 중 자살이 가장 많다며 이를 방지하는 전담조직 운영 필요성도 제안했다. 유영원 국민이임 의원 질의에선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육군 간부가 약 2,800명이라는 지적이 돋보였다. 이들 간부들은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과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60에서 8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영해에서 지내기도 한다. 유 의원은 30여년 군사전문기자 취재력을 발휘해 강원도 화천군 군 관사의 입주 대기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관련 질의 이후 육군 내 5년차 미만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지적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 의원은 해군에 소속된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질의 중에선 육군에서 운용하는 60mm, 81mm 박격포를 드론으로 점진 전환해야 한다는 질의가 눈에 띄었다. 안 의원이 관련 제안을 하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화기중대와 중화기중대를 가칭 드론봇, 드론 로봇, 중대로 재편하는 안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공군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 등도 촉구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기존과 달리 전문성을 발휘해 다양한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육군을 향해 초급 중경 간부 이탈, 육군 3사관학교 장교들의 낮은 장기 복무율 등을 지적했다. 해군 함정 근무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현상을 짚으며 복무 여건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친정인 공군은 우주정찰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서북도서 장병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서북도서에서 의무 후송회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영 국민이임 의원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함정이 거의 없고 경남진해 해군기지에 다수의 함정이 있는 것은 적의 주요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등에 대한 국감에선 참여도가 아쉬웠으나 육해공군 해병대 국감에선 자리를 지키며 다양한 정책 질의를 던졌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군 전투식량 보급과 급식비 예산 증액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대식 국민이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에서 예비군 역할이 크다면서 우리나라도 예비군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장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추미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기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최해병 순직 사건 질의에 집중했다. 추 의원은 김 사령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을 행사했고 국감에 참고인도 부르지 못하게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사령관은 이를 반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 사령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감사가 약 1시간 정회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신념화되고 괴물이 되는 모습을 스스로 봤을 때 갈등할 것이라며 군인으로 떳떳하게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양심 선언을 하라고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군에는 레이더상에선 잡히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질의했다. 김영수 공군작전사령관, 중장, 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무인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힌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며 다그쳤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양해를 구하며 질의가 마무리됐다. 김민성 민주당 의원은 육군 오전 질의 이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자리를 떴다. 이후 해군과 해병대, 공군 감사 땐 현장 질의를 하지 않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관련 감사에서 현장 질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 300 스코어보드 평가 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날 스코어보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날카로운 정책 질의들을 펼쳤고 국감 참여도 등에 따라 순위가 갈렸다.